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불, 바퀴, 그리고 중앙은행이라고 하는데, 아니 불이랑 바퀴는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중앙은행이 왜 들어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길래 이렇게 오바를 떠는 건지, 왜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중앙은행을 두고 있는 건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스웨덴 현지 시각으로 10일 미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형이 연설을 합니다. 무려 중앙은행의 독립을 주제로 얘기한다 하는데, 이 형이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몰라도 이 스웨덴에서 최초의 중앙은행이 시작됐어요. 과연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할지, 또 앞으로 미국 통화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죠. 뭐 어차피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연설은 마쳤을 거고, 제가 관심법을 사용해서 파월 형이 미래에 무슨 말을 할지 그거 점쳐서 맞추는 채널은 아니니까 그 연설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그 주제인 중앙은행의 독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자, 중앙은행은 무엇이냐? 사전적 의미로는 한 나라의 통화제도의 중심이 되며 은행제도의 정점을 구성하는 은행이라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KB국민은행, 네, 개소리고요. 한국은행이 여기에 속합니다. 미국에는 연방준비제도, 영국은 잉글랜드은행, 프랑스는 프랑스은행, 일본은 일본은행이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은행이죠. 정부와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 나라의 존망이 중앙은행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역할이 아주 크기 때문인데, 이 중앙은행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의 화폐 발행은 중앙은행이 담당해요. 그런데 이게 매년 얼마씩 발행하자 하고 매년 똑같이 발행하는 건 아니겠죠. 상황에 따라 물가 상승률과 경제 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개인소득 등 다양한 경제 지표를 근거로 얼마나 발생할지를 결정하고 정책을 수립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절대적인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건강한 방향으로 알아서 굴러가게 할 거라 예상했지만 현실은 어림도 없지. 여러가지 변수가 큰 경제 위기를 만들었어요. 1930년대 대공황과 디플레이션, 1970년대에 끔찍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치면서 이거 알아서 굴러가게 두면 안 되겠다, 물가 상승률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엄청난 경제 위기가 닥치는구나 하고 인류가 알게 된 거죠. 물가 상승률을 조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화폐 발행량을 조정하는 것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그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중앙은행에서 산출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이 화폐 발행하는 것만으로 인류 최고의 발명품 세 가지 중에 하나? 오바가 너무 심하죠? 당연히 이 역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앙은행의 두 번째 역할, 바로 최후의 대부자 역할이 중요하죠. 은행이 화폐 발행을 한다고 했죠. 이걸 다시 말하면 그 나라 화폐는 그 중앙은행이 무한히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무한히 뽑을 수 있으니까 큰 국가적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어려운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가 있겠죠. 아니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어느 누가 망해가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돈을 빌려주겠어. 그런데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에서는 대량 발행의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돈을 빌려주는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 꼴이 날 뻔했던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미 중앙은행 연준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에 들어간 돈 못 갚는다고 회생 신청을 해서 국가 전체가 휘청여버리니까 중앙은행에서 추가로 화폐 발행을 해서 진정시켰죠. 강원도에서 갚아야 할 돈은 고작 2,050억 원이었는데 중앙은행에서 무려 100조 원 이상의 돈을 풀어서 막았어요. 뭐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이미 신용에 금이 갔고, 그로 인해서 채권 시장의 혼란과 투자 위축을 가져왔지만 중앙은행에서조차 이 돈을 안 풀었다. 누가 대한민국 살리겠다고 100조 원을 풀겠습니까? 이렇게 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중앙은행의 역할이 빛을 발해요. 그리고 세 번째, 국고 출납을 담당하는 정부의 은행 역할을 해요. 아니 이건 또 뭔 개소리냐. 지금까지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그냥 이름만 중앙은행이지 사실상 그냥 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화폐 발행하는 기관 아니냐, 그런데 뭔 정부의 은행 역할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중앙은행이 정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중앙은행은 정부와 분리된 독립된 기관입니다. 이 모든 화폐 발행의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하면 중앙은행이라는 기관은 사실상 필요가 없겠죠. 그럼에도 굳이 나라마다 중앙은행을 두는 이유는 무조건적으로 정부의 필요에 따라 화폐 발행 정책을 하게 되면 물가 상승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정부에서 최고로 두는 가치가 물가 안정이 아닌 완전 고용과 경기 부양을 지향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감수하더라도 확장적 정책을 펼 수도 있어요. 공익이라는 틀에서는 같은 성질이지만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결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중앙은행은 정부의 요구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현재의 통화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은행입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이제 한국도 정부의 요구로부터 독립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미 연방준비제도에는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뭐 말만 저렇게 하고 실제로는 정부 눈치를 많이 보겠지만 이전에 비하면 확실히 좋아진 게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나라 정부에서 상황에 따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요구하고 유도할 수는 있으나 중앙은행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다. 다만 공익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서 서로 조율하며 화폐 발행량을 조절한다
해결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아 그래 형 알았어. 이제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 3가지도 알았고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 건 알겠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인류 3대 발명품은 아니지 않아? 오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질문은 내가 했지만 여러분들이 인류 3대 발명품에 많이 꽂혔나 본데 왜 중앙은행이 그런 엄청난 칭호를 얻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현대의 자본주의가 있어진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많은 경제 위기와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동안 꾸준히 경제 성장을 해오다가 잠깐 주춤하는 구간이 있어도 다시 성장해서 결국은 우상향을 그려내는, 인류 전체가 이렇게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을 이뤄낸 아주 획기적인 방법. 이건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여러분이 겪는 경제 문제는 뭐가 있나요? 뭐 전세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 했을 때, 도저히 기간 내에 그 돈을 마련할 수 없을 때, 명백한 개인의 경제 위기죠. 이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 집주인에게 사정을 봐달라고 빈다, 5% 이상의 인상은 불법이라고 신고한다,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리러 다닌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네, 아주 간단해요. 5천만원이 부족하다면 5천만원을, 5억원이 부족하다면 5억원을 필요한 만큼 더 찍어내면 됩니다. 이 너무너무 간단한 방법, 개인이 위조지폐를 만들지 않는 한 할 수 없겠지만 국가의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하죠. 중앙은행이 돈을 무한대로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한정 뽑아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냐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 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면 더 큰 돈을 찍어서 해결하면 되는데 너무 멍청한 소리 같다고요? 하지만 실제로 인류는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당장 닥친 경제 문제를 해결할 가장 획기적인 방법, 경제 위기는 돈으로 해결한다. 더 큰 경제 위기가 온다면 더 큰 돈으로 해결한다. 이 임시방편의 무한 반복이었던 겁니다. 돈이라는 게 절대적인 가치가 정해진 물건이 아닌지라 사실 돈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돈의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모든 은행들은 진짜 돈 7%만 남겨둔다면 나머지 93%의 가상의 돈을 빌리든 투자하든 굴릴 수 있어요. 진짜 가진 돈은 7만원인데 100만원의 돈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개인이 하면 폰지 사기로 중범죄가 되지만 은행이 하는 건 합법이고 실제로 모든 자본주의 국가가 이렇게 운영됩니다. 그러니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다 찍어낼 필요도 없죠. 아 그냥 돈 이만큼 더 보증해줄게, 국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번 레고랜드 사태처럼요. 이렇게 거품이 쌓이고 그 거품 경제로 성장해서 국가 간 무역을 진행하고 그 무역의 이익으로 다른 국가가 성장하고 그 국가에서 다시 거품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이렇게 위험한 상태로 현재 인류의 자본주의가 굴러갑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장본인, 어떠한 경제 위기가 닥쳐도 돈을 만들어내 해결하는 슈퍼맨, 현대 자본주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기관이 바로 지금의 중앙은행이라는 겁니다. 없는 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없는 돈을 있다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 성장을 이뤄내는 이 말도 안 되게 잘 짜여진 이 제도가 중앙은행으로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최초의 중앙은행이었던 스웨덴의 릭스방크에서 지금까지도 매년 노벨 경제학상을 시상합니다. 이 은행이 인류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시사하죠. 과연 이 중앙은행의 영광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동안 인류를 번영으로 이끌었던 자본주의가 언제까지 그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오늘날을 살아가는 자본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자랑스러운 후두교인으로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경제 이슈와 지식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후맨.